지난번에 그 기술 지문의 어떤 형식상 특징과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4회차에 있던 브레이크와 관련된 지문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차라리 이걸로 그냥 정리를 하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지문을 활용했고요. 특히 이 문제 세트에서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13번 문제와 14번 문제가 우리한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과학기술 지문.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그쵸? 일단은 어떤 과학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혹은 어떤 기술적 대상에 대한 이론 설명을 먼저 하고 그것의 작동 방식 그리고 혹은 구성 원리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야. 당연히 문제부터 먼저 보고요. 예측 작업 들어가 봅시다. 12번 문제를 보면 이제 우린 페이지 244페이지야. 245페이지. 위클에 대한 설명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전개방식상 특징 묻는 문제야. 그치? 그리고 요즘 전개방식상 특징 문제는 단순히 뭐 비교, 대조 있다 그런 정도로 끝내지 않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죠. 지문의 전체적인 전개방식은 묻고 있는데 중요 단어만 우선 스캔해주면 돼. 초음파라는 단어와 산란 같은 단어가 좀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구나 정도까지만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 그쵸? 이 정도 판단하는데 1초면 되지 않나? 1, 2초? 2초도 너무했나? 아무튼 초음파와 그리고 어떤 반사산란 이런 얘기를 하는 지문인가 보다 라고 예상하는 것만으로 충분. 13번 위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지문이 아닌 것은 그냥 일치 불일치 문제 유형 변형이지, 그치? 패턴 변형이야. 자, 그러면 전파 속도, 반사파의 세기, 전파 속도, 반사와 산란, 산란 강도 이런 식의 단어들이 나와 있죠. 내가 지문 속에서 신경 써야 하는 정보들이 뭔지를 그냥 여기서 오히려 짚어준 셈이잖아. 왜냐면 문제가 아닌 걸 고르는 거잖아. 그쵸? 맞는 거 하나만 찾으라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정보들을 대략적으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면 되겠고 14번 윗글을 읽고 추론해봅시다 라고 돼 있는데 기억, 니은, 디귿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었죠. 지금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무슨 경계면 얘기가 기억에 나와 있고 그러면서 초음파의 세기, 니은은 속도, 디귿은 반사. 초음파가 어떤 속도로 전달되고 어떻게 반사되며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속도까지 정리를 하라는 내용이겠구나. 그럼 그런 내용들이 지문 속에 이어져 있겠구나라는 예상 가능하지. 15번 기억의 이유 빨리 기억을 보고 오자. 기억을 봤더니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의 끝부분쯤에 탐촉자와 피부 표면 사이에 점성이 높은 액체형 젤을 바른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럼 젤을 바르는 이유의 그냥 근거는 당연히 이 문단의 근처 어딘가에 놓여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맞죠? 자, 15번까지만 읽어봤을 때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건 지금 지문의 제재 파악했고요. 지문에 나타나는 주요 정보들 파악했고요. 그리고 주요 용어들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핵심 개념들이 정리가 다 된 셈입니다. 그죠? 16번에서는 보기에 적용 문제가 나와 있는데 상황이 A, B 두 개로 나눠져 있구만 정도까지만 눈으로 스캔. 선지를 살짝 보면서 상복부, 액체형 젤, 산란 강도, 상복부, 하복부. 잠깐만. 상복부와 하복부라는 대응상이 또 존재하나 보네? 라는 예상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좋아요. 그리고 이제 17번 문제에서 어휘 문제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로 체크해놓고 자, 문제가 6개나 있어. 지문의 길이가 좀 적어도 짧지는 않은 편이고요. 정보량이 많은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으니까 바로 1문단부터 돌파해 보도록 합시다. 근데 여러분 어때? 수능 특강 지금 이제 뭐 잠시 후에 보겠지만 수능 특강 문제 자체가 막 어려워서 죽겠는 레벨은 아니지. 술술 풀릴 거야. 근데 그 술술 풀리는 감각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야. 선생님이 굳이 수능 특강 지문을 같이 보고 있는 이유는 문제에서 선지가 추출되는 원리와 원칙이 평가원에서 진행하는 방식과 완전히 동일해. 근데 그거를 말 그대로 연습하라는 차원이잖아. 답은 쉽게 보이되 오답을 만들어내는 방식 자체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원칙이 다 숨어져 있다는 거. 그걸 느끼면서 꼭 다 풀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어쨌든 1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초음파는 하면서 우리 화제 얘기를 시작하죠. 초음파라는 것을 그 다음부터 뭐 정의할 테니까 당연한 거니까 정의라고만 쓸게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음파이다. 이를 이용한 초음파 진단기는 오케이. 우리는 지금 그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기를 공부할 거야. 그러면 이거는 기술 지문 1호구나 판단 다시 한번 확인되죠. 신체에 탐촉자를 대고 그러니까 탐촉자가 밑에 설명도 나와 있지만 그 탐지하는 반응 장치죠. 수신 장비죠. 그래서 이걸 장비해 가지고는 대놓고 초음파를 발생시켜서
인체 조직을 통과하는 초음파 빔 중에 되돌아오는 신호를 오케이 진단기라고 하는 건 초음파를 먼저 발생시키고 조직을 통과시키는데 그 중에서 되돌아오는 녀석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신호를 탐조자가 수신하여 영상으로 변환해 화면에 나타내주는 기기. 가장 기본적인 작동 방식을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 없죠? 혹시 초음파 진단 받아본 적 있나요? 왜 초음파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또 다수일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뭐 무조건 받게 될 거야. 건강검진 때 포함되거든. 그리고 이제 TV 같은 데 보면 어머님들 그 아기 임신한 부모한테 그지? 찔 같은 거 발라가지고 막 밀잖아 뭘. 그죠? 그럼 밑에 옆에 화면 보이고 두근두근 하는 거. 그게 딱 초음파입니다.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단부터 진짜 얘기가 시작됩니다. 가보자. 초음파는 소리의 파동이기 때문에 참고로 선생님이 뭐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같은 부분들은 출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부분이라고 했었는데 야 이건 솔직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넘어가자. 초음파는 소리의 파동이기 때문에 전파되기 위해선 매개체 즉 매질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문장 무시하면 안 돼요. 초음파라는 것은 매질이 필요하다. 오케이? 이건 가장 근본적으로 첫 번째 문장부터 걸고 넘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매질의 특성에 따라 초음파의 전파 속도의 차이가 나면 나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매질의 특성은 바로 이퀄 초음파의 속도와 관련되는 거다 라고 정보를 주죠. 전파 속도까지 제대로 쓰자. 잠깐만요. 초음파의 이것도 쉬워. 전파 속도와 관련이 있음. 동일한 매질 내에서는 당연히 동일한 전파 속도를 주죠. 뭐 당연한 소리를요. 자료일은요. 매질별 초음파의 전파 속도와 음향 저항을 나타낸 표현하면서 그 다음에 음향 저항이라는 개념도 뭐로 제시해줬다? 이 두 가지를 너무 친절하게도 표 1번으로 제시해줬지. 선생님 지금 공간이 없으니까 이 표는 생략할게요. 여기 있는 걸 확인합시다. 이제 이때 설명이 들어갑니다. 인체는 대략 65%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 파란색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출제의 원리를 보자는 차원에서 인체는 대부분이 수분이라는 뭐예요? 이유 때문에 라는 거지. 그래서 평균적인 전파 속도는 1540m/s와 유사한 값을 갖는다. 참고로 그 숫자 찾아야죠, 표에서. 오케이? 왜? 인체 수분 물이니까 물 이퀄 1540 숫자만 쓰게 있어. 인데 뼈 조직에서의 전파 속도는 4080으로 가장 빠르고 뼈에서는 4080으로 가장 빠르고 그래픽카드 관심 있는 사람은 4090이 더 빠르다.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약간 쓸데없는 드립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공기로 채워진 폐에서는 그리고 공기야. 그럼 이 녀석은 숫자가 몇이 나온다? 331이 나오네요. 그쵸? 가장 느리다라고 말했는데 숫자까지 말할 수 있어. 우린 그지? 자, 그런 상태입니다. 전파 속도는 통과하는 매질의 최적 탄성률에 비례하고 중요한 점보네. 그러면 이때 노란색으로 전파 속도는 이퀄 매질의 최적 탄성률에 선생님은 비례한다를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하죠. 똑같이 같은 화살표 비례하고 매질의 밀도에 반비례한다. 참고로 예전에는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100% 선지로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좀 많이 공략돼 간 상태라서 오히려 좀 덜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알아두시고 그래도 이번에도 당연히 나왔습니다. 이따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 특성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비례 반비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뭐다? 선지 요소들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읽을 때 깃발 딱딱 꽂고 다니셔야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은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3문단 위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탐촉자에서 송신한 초음파 빔은 인체 조직을 통과하면서 조직의 경계면에서 반사되거나 자, 봐봐. 이것도
조건절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지, 그치? 지금 조직의 경계면이 되면 조직의 경계에서는 반사라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죠? 그리고 조직 내에서는 산란됩니다. 지금 이 단어들도 역시 선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인 거 우리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도 잘 판단해야 돼. 이런 거 가지고 문제 너희들 선지 낚을 때 조직 내의 반사로 인해 이런 식으로 낚는 거 우리 너무 많이 보거든. 그죠? 오케이? 단어들에 매몰되지 마. 구분 잘해. 조직 내, 조직 배. 아무튼 초음파 진단기는 이러한 반사파나 산란파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걸 보고 반사파라고 하고, 이걸 보고 반사포는 또 뭐야? 반사파. 이쪽은 산란파 라고 하지요. 음향 저항이 서로 다른 두 조직의 경계면에 초음파가 입사되면, 자, 조건 걸었죠? 챙겨야죠. 서로 다른, 잠깐만, 이것도 파란색으로 쓸까? 서로 다른 두 조직의 경계면에 입사되면, 번역해. 지금부터 무슨 말을 하겠다는 얘기야? 반사파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지? 오케이? 입사되면 일부는 반사되고 나머지는 투가 되는데요. 이때 음향저항이라고 하는 건 음파에 대한 매질의 저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질의 밀도 그리고 매질 내 전파 속도를 곱한 값으로 결정됩니다. 자, 이때 음향저항이라는 걸 또 생각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뭐랑 뭐를 곱한다? 밀도와 곱하기 전파 속도. 고백값이네. 비례한다는 얘기를 바꿔 표현한 거야, 그죠? 이때 두 매질 사이에 음향 저항의 차이가 클수록, 자, 또 나오죠? 음향 저항의 차이가 클수록 그걸 무슨 일이 벌어진다? 반사되는 초음파의 세기가 된다. 증가한다. 반사파라고 할게요. 증가한다. 좋아요? 정보량이 많아. 그리고 같은 매질 내에선 당연히 같은 전파 속도를 가지므로 음향 저항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두 매질 간의 밀도 차이야. 그치? 여기서 이걸 원리를 설명하고 굳이 설명 안 할게. 전파 속도는 같은 매질이면 똑같은 거니까 결국엔 밀도 차이만 나는 거지 않느냐. 그래서 근육, 힘줄, 인대 등과 같은 연부 조직의, 자, 연부 조직에서의 음향 저항은, 평균 음향 저항은 1.70, 숫자만 말할게요. 1.70이고, 그리고 지방보다 공기와의 음향 차이가 더 크므로, 이때 이 녀석은 지방보다 공기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이유, 오케이? 그래서 지방과 근육의 경계면보다는, 지방 대 근육의 경계면보다는 공기와 근육의 경계면에서, 공기와 근육의 이 경계면에서 반사파의 세기가 더 커진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초음파 검사 시에 탐촉자와 피부 표면, 야, 기억 나왔죠? 그래서 뭘 바른다? 탐촉자와 피부의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조직의 경계면이 발생한 거야, 지금. 그치? 그러면 그 사이에는 액체형 젤을 바르는데, 이때 이 젤은 탐촉자와 피부 사이의 공기로 인한 음향 저항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방금 기억이 풀려버린 거죠. 이 문장에서, 그러니까 1, 2, 3문단으로 이끌어지는 과정에서요, 특히 3문단의 마지막 부분, 음향 저항 얘기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 글의 글쓴이가 하고 싶은 핵심적인 멘트가 뭐인 것 같아? 뭐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초음파 검사하려면. 뭐를, 지금 여기 있는 말 중에 있어. 어떤 거를 거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젤을 왜 바르는데? 공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오케이? 공기가 포함되면 차이가 큰 이유 때문에 반사파가 제대로 측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소리잖아. 그쵸? 즉, 포인트,
공기 no. 이 말? 이거를 이해했는지가 참고로 이게 뒤쪽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 지문 속에서. 오케이? 그냥 문장을 따라가지만 마시고,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아, 피부 사이에 젤을 바른 이유는 중간에 공기의 틈이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서 반사파가 제대로 반사되도록 해주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려고 했더니 또한 입사각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데 이거는 딴 얘기니까 잠깐 우리 기억 풀고 올까요? 그럼 봐봐. 15번 문제를 지금 풀 수 있는데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1번부터 문제의 선지를 순서대로 봐도 되지만 이거까지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얘기야. 이거 왜 한다고 했었지? 그 사이에 공기가 없게 하기 위해서. 공기가 없어야 되는 이유는 이 바로 음양저항 차이 때문이지. 그러면 선지에서 일단 공기와 관련된 단어가 어떻게 나와 있거나 혹은 음양저항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와 있거나를 먼저 찾아내는 게 핵심이겠죠. 즉 순서대로 보자면 1, 2, 3번이 먼저 내 눈에 띄어야지. 그리고 참고로 이 선지들이 3, 4, 5번에 먼저 있었다면 선생님은 1, 2를 건너뛰고 3, 4, 5번을 먼저 볼 것 같아. 느낌이 알겠어? 오케이? 자, 공기나 음양저항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1번, 공기로 인해 산란의 발생을 잠깐만, 산란이 왜 튀어나와? 이거 아까 얘기했었죠? 이게 바로 선지의 원리를 너희한테 은근슬쩍 보여주는 거야. 말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땡 하고 넘어가겠지만 결국 이 얘기는 선지에서 장난을 칠 때 조직의 경계에서는 반사고 조직 내에서는 산란인데 산란을 가지고 여기 와서 써먹고 있는 거잖아. 선생님이 이걸 위해서 자주 표현하기를 선지 지문 속에 있는 단어들을 잘 섞어서 여러분들한테 내놓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먼저 펴. 두 번째, 초음파의 전파 속도를 높여서 잠깐만. 전파 속도를 높여서 음양저항의 차이를 크게 만들어야 돼? 그거 아니잖아. 음양저항의 차이가 높아지면 반사파가 높아지는 것도 맞고 반사가 잘 되는 거 맞지만 전파 속도를 높이는 개념은 아니었잖아. 됐지? 2번 어때? 3번, 음양저항의 차이를 소시켜서. 그래, 이게 맞지. 초음파가 신체 내로 쉽게 투과되도록 만들기 위해서지. 아니, 이 기계를 이게 선생님 누군가의 살갗이라면 됐는데 이 되는 게 그 사이 그 작은 틈으로도 어쨌든 공기가 있으면 그만큼의 많은 것들이 손실돼 버리잖아. 일단 다 넘어갈 수 있게만 만들어줘야지. 되셨죠? 그렇게 해서 15번, 3번 답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4번,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근데 이거 맞긴 맞다, 그지? 검사하고 있는데 참고로 그 뻑뻑한 기계를 몸에 문댄다고 생각하면 얼굴 피부 뻘개지겠다, 그지? 상상만 해도. 자, 아무튼 간에 때 밀리고. 어우씨. 자, 아무튼 입사각 본 적도 없죠? 넘어가. 5번, 경계면에서 밀도 차이를 크게 만들어? 그런 건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15번 문제를 해결했고요. 참고로 여기까지 왔을 때 또 하기 좋은 일이 하나 더 있잖아. 뭐? 일치, 불일치, 지워질 수 있는 거 보고 넘어가기. 그쵸? 선생님은 문제의 상황에 맞춰서 문제 푸는 작전이 항상 다르죠?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는 끈으로 온 김에 되는 데까지만 지워보는 거야. 선지가 안 지워질 수도 있지만 그건 헛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12번은 저기의 특징이니까 넘어가고 13번을 한번 점검해볼까? 뭘 지울 수 있는지 볼게. 1번, 초음파의 전파 속도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 잠깐만, 전파 속도는 뭐 때문이었죠? 매질 때문이었지. 확인했죠? 자, 봐봐. 선지가 나온 요소도만 하얀색 동그라미를 쳐볼게. 여기 있었어. 됐죠? 오케이. 1번, 오케이. 2번, 초음파로 인체를 진단할 때 어떠한 경계면에서 반사파의 세기가 증가하는가? 어떠한 경계면에서 조직의 경계면에서 반사파가 증가할 수 있다. 음양저항의 차이가 큰 경우. 맞지? 3번, 초음파의 신체 내 평균 전파 속도가 물에서의 전파 속도와 유사한 까닭은 뭔가? 잠깐만, 이거지. 아까 이유라고 말했던 요거 아닌가? 인체는 대부분 75%가 수분이기 때문에 라고 말했었죠? 이 당연한 얘기를 여기서 써먹지 않느냐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실 수 있겠지만 선지를 활용하는 방식은 이거다라는 거야. 선생님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유 조건 챙겨. 네 번째, 초음파가 인체 조직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사와 찬란의 차이점은 뭔가? 오케이, 여기 있대요. 됐죠? 근데 이것도 선생님 흰색으로 써버렸네. 조건절이죠. 맞죠? 조건과 대응상. 5번, 특정한 인체 조직에 입사된 초음파 빔의 산란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초음파를 어떻게 잠깐만, 초음파를 차단하면 안 되지. 초음파로 검사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5번도 역시 말이 안 돼. 맞아? 맞는데. 그래서 답은 5번 쉽게 잡았을 거야. 근데 5번 선지에 담겨있는
포인트가 뭐냐지를 보자고. 지금 5번 얘기는 지금 이게 산란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란 강도를 늘리는 조건에 대한 얘기가 참고로 지금 우리가 안 본 거지만 오문단에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오문단까지 정보를 봤을 때 요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차단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답을 쉽게 잡게 만들어놨지만 실은 여기 나와 있는 건 뒤집기 패턴이야. 이따 5문단까지 읽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오케이. 자, 아무튼 13번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운이 좋았네요. 문제가 2개나 해결됐습니다. 됐죠? 자, 아직 반사 얘기는 안 끝난 상태였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반사 얘기 마무리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자, 4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자. 오른쪽에 쓰자. 아직도 반사 얘기. 또한 음파의 반사는 입사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오케이. 반사는 입사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답니다. 뭔 소리? 입사각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저 또 정해주죠. 입사되는 초음파와 법선이 이루는 각도를 말한다라고 돼 있고 법선은 정의돼 있죠. 자, 이거죠. 이게 조직 표면이고 이렇게 입사됐으면 직각을 이루는 각도를 기준으로 그만큼 꺾여 나간다 이 소리 아니야? 당구 얘기랑도 비슷한 거죠. 잘 안 맞아 근데 나는 이상하게 나는 딴 데를 치더라고.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 원리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초음파 빔이 조직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하면 잠깐만 조건 조직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하면 됐지? 참고로 요 2개 서로 연결관계야. 그쵸? 반사는 어쨌든 서로 다른 두 조직 간의 경계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2번에 걸쳐서 표현해 준 거야. 그쵸? 이거 숨겨져 있는 아니 숨겨졌다기보다는 너희들이 익혀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야. 이렇게 은근슬쩍 2번 반복으로 말했고 근데 여기다가 산란 같은 단어 집어넣어서 섞어버릴 거다. 자, 근데 여기서 바뀌는 조건은 수직이라는 조건이 하나 추가된 거지. 됐어? 수직으로 입사하면 탐촉자로 돌아오는 반사파가 많아져서 초음파 명성이 명료해집니다. 오케이. 그러면 명료해져요. 이유는 반사파가 늘어나기 때문. 좋아요. 하지만 입사각이 커질수록 자, 대응상 입사각이 커진다. 입사각이 커진다는 얘기는 점점 눕는다는 얘기일 거야. 그쵸? 눕게 되면 즉 입사파와 경계면을 이루는 각도가 작아질수록 다른 말로 번역했네. 각도가 줄어들수록 그러면 봐봐. 대응쌍이고요. 같은 말을 다른 버전으로도 표현해주고 있죠. 선지에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예상되잖아. 그죠? 그렇게 될수록 빔은 탐촉자의 반대 방향으로 반사되어 탐촉자로 돌아오는 빔이 적어져서 영상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영상에 포함되지 않게 돼. 그 얘기네. 자, 이런 표면에 초음파를 이렇게 쏘면 이게 요대로 반사돼서 이 탐지기에 그대로 다 들어간다. 조직의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요렇게 찍혀버리면 이게 이렇게 반사돼 버리기 때문에 왜냐? 법선이 여기니까. 그러면 기계가 여기 있는데 반사파는 엉뚱한 데로 가버리니까 제대로 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하고 싶은 거겠네. 됐죠? 그래서 또 역시 초음파 검사할 때 그 뭐 드라마나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꾸 이걸 비틀비틀하잖아. 그렇죠? 내부 조직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때 자료 2는요. 자료 2가 또 나왔어. 초음파가 조직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한 경우의 반사 계수야. 자, 그래서 표 2번은 수직 입사 시에 반사 계수. 그 당연히 반사 계수가 뭔지도 정의해줘야죠. 반사 계수라는 것은 입사파 대비 반사파의 비율로 1에 가까울수록 입사파 대부분이 반사된다. 그럼 1에 가까울수록 명료하다라는 말로 번역해도 괜찮겠죠? 앞에서 어떤 말로? 됐죠? 많이 반사된다는 뜻일 거야. 자, 여기까지가 반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만약에 다음 문장을 봤더니 한편 산란은 하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2가지를 챙기자. 하나, 작품의 전개상 특징에 있어서 초음파에서 작동하는 원리는 2가지가 있었는데 그지? 반사를 이용하고 산란을 잘 커버해야 된다는 얘기일 거야.
그러면 일단은 전개상 특징에 대한 선지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될지 대충 예측이 되고요. 두 번째, 만약에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 반사와 관련된 얘기만 하는 선지가 있었다면 그거를 지금 체크하고 오면 되겠지만 딱히 그런 문제는 없었던 거니까 넘어가고. 하지만 거꾸로 반사에 대한 문제를 내면 지금 체크하러 가야 되는 거지. 선생님이 이걸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야. 맞죠? 산란에서 했던 어떤 정보 이야기랑 내 머릿속에서 믹스가 되는 순간이 미치는 거거든. 알겠지?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5문단 산란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번엔 산란 얘기. 참고로 산란은 언제 벌어지는 일이라고?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가자. 산란은 이 초음파 빔이 균일하지 않은 반사면에 부딪히거나 not 균일 이렇게 쓸게요. 간단하게. 또 초음파 파장보다 크기가 작은 산란체, 크기가 작은 산란체, 오케이,를 만났을 때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것을 말한다 하면서 너희들 연습시키려고 지금 문장에서 일부러 이런 표현 쓴 거 봐. 참고로 너희들이 구모에서 만날 리가 없는 친절함이야. 반사가 두 조직의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것과 달리 지금 세 번째 말하고 있다. 그죠? 세 번째 말하고 있잖아. 반사라는 건 경계면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라는 말을 친절하게 해주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모나 이런 데서 수능이나 이런 데서 어려운 지문을 만날 때는 이걸 한번 슬쩍 말하고 어딘가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위치에 박아놓잖아. 안 보이잖아, 그 문장이. 그리고 나중에 분석할 때는 이거 있었네? 하게 되는 거잖아. 그거 생각하라는 얘기야. 알겠어? 꼼꼼한 하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달리 산란은 조직 내요, 내. 총, 표면이 울퉁불퉁한 부분적인 부위에서 발생해. 그러니까 이 녀석의 특징은, 이 녀석은 조직 내 울퉁불퉁한 지점에서만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 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쓸게요. 곱하기 3. 됐죠? 근데 이렇게 너무 뚜렷하게 대놓고 그 포인트를 잡아줬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제대로 이걸 막 본격적으로 건드리진 않고 살짝 선지 정도만 건드리더라고. 자, 계속 갑니다. 산란체의 크기가 초음파의 파장의 길이보다 작을수록 산란의 강도는 증가한다. 이건 근데 요 얘기를 반복한 거라 그냥 이것도 곱하기 2라고 쓸게요. 오케이, 넘어가고. 또한 산란 강도는 주파수의 4제곱에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새로운 정보니까 쓰자. 산란 강도는 주파수의 4제곱에 비례해. 그지요? 그러면 주파수가 높으면 당연히 산란 강도가 증가하는 거겠지? 또 식 하나 나왔네. 지금 되게 많은 식들이 나왔어. 전파 속도, 음향 저항의 차이, 또 어디 갔어? 음향 저항 그 자체, 그리고 산란 강도까지요. 오케이. 초음파가 산란되는 강도는 조직마다 상이하다 무슨 뜻? 서로 다름이란 뜻이야. 서로 상자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데 2.5MHz 초음파를 인체에 입사했을 때 혈액은 0.000 몇 개야? 0.001로 가장 작고요. 지방은 1로 가장 크다. 그럼 봐봐. 지방은 산란 강도가 가장 큰 것이라고 하면 대응상도 설정된 거죠. 어디선가 써먹을 수는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 자, 5문단까지 다 봤습니다. 이제 6문단에서 마무리 들어가자. 6문단에서 무슨 말 나올 것 같아? 아까 문제 먼저 보고 왔잖아. 상복부, 하복부 아직 안 나왔잖아. 그렇잖아. 미리 예측 작업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기술은 아니야, 그치? 근데 이런 소소한 기쁨을 맛보시라고. 예상대로 흘러가는 그 재미. 그거 재밌는 거거든. 오케이? 가자. 초음파 검사 시 주의사항이 있다. 오케이. 여기서는 초음파 검사의 주의사항. 가보자. 위장, 간, 담낭 등의 장기를 살펴볼 수 있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할 경우. 이 녀석은 위장, 간, 담낭을 검사할 수 있대요. 그렇죠? 이 녀석을 검사할 경우 물을 포함한 음식물의 섭취가
소화액과 장내가스를 발생시켜 반사파가 증가해. 오케이. 물을 포함한 어떤 음식물들이 가스를 발생시켜. 그리고 가스는 뭐야? 공기 라인이야. 그치? 참고로 앞에서 맨 처음에 선생님이 포인트 잡고 가라고 했었던 그 얘기가 다시 한번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초음파를 반사시키는 데 있어서 공기는 적이다. 없어야 되는 거다. 중간 매질이. 왜? 공기는 아까 전파되는 정도가 331로 극도로 작았거든. 그죠? 그래서 즉 위장에서 분비하는 소화액과 장내가스는 위장의 깊숙한 부위 또 혹은 팽창된 위장에 가려지는 췌장이나 간 등의 장기에 초음파가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지. 따라서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전에는 8에서 12시간 이상 물을 마시지 말고 금식해야 돼요. 자, 그래서 물 포함 금식해야 되고요. 됐죠? 껌도 씹으면 안 되고요. 흡연도 안 됩니다. 지금 봐봐. 물도 마시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껌도 씹지 말고 흡연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뭘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자? 가스 튀어나오지 않게 하자 그거잖아. 가스가 왜 안 튀어나와야만 하는 건지도 눈치를 채야죠. 왜? 공기니까. 됐지? 가스가 공기라고 말하는 건 비과학적인 표현이지만 그냥 국어적인 설명을 합시다. 자, 좋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문장을 읽지도 않고 막 설명을 해버렸네. 껌을 씹거나 흡연하는 과정에서 삼킨 많은 공기가 위장으로 들어가서 초음파의 전파를 방해하므로 검사 전 껌 씹기와 흡연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참고로 나중에 이제 검사 같은 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검진할 때 전날 밤부터 금식시키잖아. 환장해요. 미쳐요. 특히 혹시 초음파 검사와 관련해서는 금식이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이름이 뭐죠? 수면 내시경 이런 것도 하잖아요. 용종 검사나 이런 위내시경 이런 것도 해보면 보통의 제정신을 웬만한 사람들은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비수면으로도 할 수 있는데 엄청 구역질 나올 거 아니야. 내가 눈 벌쩍벌쩍 뜨고 있는 상태에서 이 목구멍으로 무슨 관을 집어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거든. 구역질 검당히 나겠죠. 아무튼 그래서 보통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그럼 또 이때는 또 뭘 시켜? 장을 비워야 되잖아. 아니 검사기를 집어넣었는데 똥밖에 안 보이면 어떻게 검사를 하냐고. 그러니까 똥을 비워야 되니까 그 전날 그 포카리스 같은 스웨트 같은 음료 4병을 마시죠. 그리고 마시고 쏟고 마시고 쏟고 마시면서 쏟기도 하고 막 등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아직 안 해봤지 너희들 그런 거. 나중에 해보면 참 그지 같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그게 한번 나왔었잖아. 그 내시경 검사하는데 가장 적이 그거거든. 그 전날 스케줄을 비워야 돼. 왜? 화장실에 앉아 있어야 되거든. 정말로 그냥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돼. 변기 위에. 그러면서 막 마시면서 동시에 나오는 그런 기분도 한번 느껴보시고. 진짜 한다니까?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4병을 마셔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탈탈 비들어서 애가 막 그렇다고 물도 마시지? 말랬잖아 아까. 물론 그거는 이제 비우니까 마시는 건데 그거 하고 나서 다 비운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스톱이거든. 그러고 나면 진짜 다음날 제정신이 아니야. 홀쭉해져서 갑니다. 기분 좋죠. 몸무게가 1kg라도 빠져있으니까. 자, 아무튼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나름대로 재밌는 경험일 겁니다. 아무튼 잠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구나. 근데 이렇게 괴로운 과정을 최근에 알약 2개인가? 1개인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대요. 알약 하나만 먹으면 깔끔하게 비워지는 효과를 줄 수 있는. 야, 말이 좋아 1.5리터 4병이지 6리터를 계속 마셔야 된단 말이야. 반나절에. 선생님은 가능해. 선생님은 그게 하나도 안 어렵거든? 미안하지만 선생님 와이프는 그거 보고 선생님 입을 또 떡 벌리더라. 선생님 물 잔뜩 마시잖아 원래. 그지? 지금 또 물을 안 가져와서 괴로워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물돼지인 선생님은 좋아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게 고역이래요. 보통 물 안 마시는 분들은 하루에 1잔, 2잔도 제대로 안 마시던데 보니까. 선생님이 와이프 보고 제일 놀란 게 그거예요. 물을 이 사람은 마시지를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랑 결혼하고 나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물 준비하는 거래. 자기는 평생을 걸쳐서 준비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물돼지니까 계속해서 물을 갖다 대령해야 되잖아. 그래서 와이프가 제일 먼저 사자고 했던 게 정수기야. 정수기부터 달아달라. 자, 아무튼 자 그렇고요. 다음 달라. 근데 방광, 자궁, 전립선 등 골반 내 장기를 살펴볼 수 있는 하복부 초음파 현상의 경우. 자, 그럼 봐봐. 이거 대응상이잖아. 그렇죠? 대응상이면 차이점, 공통점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정상 아니겠음? 그치? 하복부에는 뭐가 있는데 방광, 자궁, 전립선.
자, 이 경우 방광 속 가스를 없애기 위해 포인트는 다 뭐예요? 파란 펜슬로 줄게. 가스 노저. 그죠? 이 두 녀석의 공통적인 포인트는 뭐였어? 가스는 없어야 된다. 참고로 근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더라? 그지? 여기서 나왔단 말이야. 연결하시고 가스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양의 물을 마실 때 자, 뭐 나왔어요? 차이지. 상복부 검사할 때는 물 마시랬어, 마시지 말랬어? 마시면 안 된다고 했었지. 근데 하복부 검사할 때는 물을 잔뜩 마셔야 돼요. 다만 당연히 탄산음료 마시면 안 되겠죠? 가스 생기니까 가스 없애자고 하는 건데. 자, 그리고 당연히 또 검사가 끝나기 전까지 소변도 참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또 건강검진 가보면 이것도 과학적인 순서가 있어요. 초음파 검사는 보통 제일 마지막에 시킵니다. 오케이? 참다 정말로 싸고 오는 분들도 있거든. 못 참겠다 이러면서. 그럼 또 다시 리셋되는 거잖아. 그럼 기다리라고 그래요. 물 주고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소변을 참아야 되고요. 왜 소변을 참는 걸까? 이 안에 가스가 아니라 물이라도, 방광이 원래 물이 있는 조직이니까. 그치? 그런 상태에서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자,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일단 인체 진단용 초음파는 인체에 무해하고 별도의 상체를 내지 않고도 내부 장기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어서 의학적 응용 범위가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글이 마무리되었네요. 자, 글의 내용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선생님이 하고 많은 질문들 중에서 이걸 선택한 이유를 좀 잘 느껴졌으면 좋겠는 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조건절이나 대응상, 그리고 뭐 이유, 그리고 당연히 과학기술 지문이니까 이런 이퀄 라인에서 선지가 추출되는 원리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랑,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문제들도 다 그런 거랑 연결되는데 14번은 좀 다르겠지만 문제의 가장 뭐랄까 기본을 잘 지켜놓은 형태의 문제 세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오케이? 그것들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문을 골랐습니다. 자, 보자. 그리고 13번 문제에서 아까 선생님이 5번 선지가 뒤쪽 아직 우리가 안 읽은, 그 당시 3문단까지 읽었을 때 안 나오는 부분이라고 했잖아. 자, 빔의 산란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었지. 그럼 참고로 산란 강도를 줄인다라는 개념이 어디에 개념이 있었냐면 이쪽이 있었죠. 그러면 산란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울퉁불퉁한 부분에서의 어떤 조직 검사를 제대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줄이면 되는 거겠지, 원래는. 근데 이 선지가 아까 선생님이 뒤집기 패턴이라고 했었잖아. 봐봐. 산란 강도를 높이려면 주파수를 높여야 했던 것처럼 산란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낮춰야 된다는 그 원칙이 있었지. 그거를 선지에서 뒤집어서 더 멀리 가려다가 거기까지는 안 가. 스톱 하면서 문제를 쉽게 바꿔놓은 거라는 패턴이 보인다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자, 초음파를 차단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자, 그 다음 그러면 12번부터 나머지 문제들 한번 정리해보자. 봐봐. 아니야, 12번 너무 쉬우니까 넘어갈게. 반사, 산란. 그러니까 초음파의 용어 개념 설명하고 반사랑 산란 설명하면서 주의사항까지 해서 마무리했잖아. 그 순서를 설명한 게 답이겠지. 오케이? 이건 2번이니까 넘어가는데, 자, 14번 문제 볼게요. 봐봐. 너희들은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풀어왔을 테니까 추론 문제잖아. 게다가 기억, 니은, 디귿 3개나 있어. 생각할 게 많다는 얘기겠지. 근데 왜 3점이 아닐까? 이거 뒤에 그 해설지를 보니까요, 막 계산을 다 때렸더라고. 자료 1번을 통해서 이건 수치는 이만큼이고 저 수치는 이만큼이고. 오케이? 근데 이 문제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야. 뭘 알면이면 얘야.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가 겁내 쉬워. 여러분들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글쓴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뭔가를 알아달라는 게 이런 건데, 볼게요. 1번 지켜부터 봅시다. 근육과 뼈의 경계면에서보다 지방과 근육의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초음파의 세기가 더 작겠구나. 자, 반사되는 초음파의 세기는 음양 저항의 차이랑 조직의 그런 차이에서 존재하는 거였었지. 자, 참고로 근데 얘는 방금 말씀드린 거에 해당 안 되는 다른 예외야. 보면 근육과 뼈 사이에서는 아까 그 표 1번을 보면, 이거는 계산해야 되는 게 맞았네. 1.7이랑 1.38인가 아무튼 그럴 겁니다. 계산도 안 했어요, 선생님은. 대충 눈으로 봤어. 그런데 근육과 뼈잖아. 뼈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가장 전달이 빠르게 잘 되는 이 녀석이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반사되는 초음파의 크기는 더 세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선생님 복잡하게 계산 안 했어. 그냥 뼈가 가장 강력하니까. 구체적으로 지방하고 근육 사이에서는 두 조직의 음양의 차이만큼 반사파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지금 요 식을 이용해 달라는 얘기잖아. 지금 이 문제는. 그치? 그러면 음양저항의 차이를 보면 지방의 음양저항은 1.38, 근육의 음양저항은 1.70, 그런데 뼈의 음양저항은 7.80이잖아. 그러니까 뭐 계산할 필요가 있나? 뼈 사이에서 초음파의 세기가 더 크겠지. 반대로 근육과 뼈 사이의 경계면보다는 지방과 근육 사이의 경계면이 더 작겠지. 맞아? 동그라미 치면 돼. 그런데 봐, 니은 매질의 특성을 바탕으로 했을 때 초음파의 전파 속도는 혈관 속보다 폐에서 더 빠를까? 이거 앞에 굳이 숫자 보러 가야 돼? 혈관 속에 뭐가 흘러? 혈액이 흐르고 폐 속에 뭐가 있고? 공기가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분의 포인트는 공기를 회피해야 된다는 포인트라는 걸 알고 있지. 왜? 왜지? 반사되는 게 적어서. 저하되니까. 그러면 혈관보다 폐 속에서 더 빠를 리가 없잖아. 맞지?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다고. 참고로 구체적으로 숫자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 아까 요 숫자를 비교해도 돼. 근데 이거를 그냥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굳이 숫자를 보러 갈 필요조차 없다는 얘기야. 세 번째 디귿도 볼까요? 초음파가 조직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한 경우, 그럼 뭐 이건 뭐야? 반사. 오케이? 반사되는 경우에 연부 조직과 공기의 경계면보다 연비 조직과 물의 경계면에서 자, 뭐랑 뭐를 비교했어? 공기가 낀 경우랑 안 낀 경우로 비교하는 거 보이지? 문제 의도가, 출제 의도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공기의 경계면에서의 반사 정도가 더 클 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맞아? 공기 쪽이 아니라 연부 조직과 물의 경계면에서의 어떤 반사 정도가 더 크겠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니은 디귿이 다 답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 우리는. 그지? 기술적 측면도 고려를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속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16번 가보자. 보기를 먼저 읽고 역시 의도 추론하러 가야죠. 자, 무슨 상황인지 봅시다. A는 건강검진을 하던 중에 지방간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어서 정밀 진단을 받기로 했죠. 선생님도 그래요. 젠장 열받지 않니? 선생님은 술도 안 마시는데 지방간이 있대.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예상이 되지만 아무튼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에 지방이 축적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 A는 초음파로 간을 검사하고 싶은 사람이래. 뭐야, 이게 끝이야? B, 종종 피가 섞인 소변이 나온 적이 있대. 오, 아프겠다. 그래서 방광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받기로 했어. 자, A는 간, B는 방광이야. 이 단어 우리는 어디서 봤지? 여기서 봤잖아. 간, 방광. 즉 상복부 검사, 하복부 검사네. 그럼 이 녀석은 이거 가지고 문제를 맞는 거겠지? 됐죠? 자, 먼저 1번 X죠? 둘 다 상복부 일리가 없으니까 A는 상복부, B는 하복부를 봐야 될 거야. 두 번째,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는 A는 젤을 발라야 되지만 B는 젤을 안 발라? 아니지, 둘 다 발라야지. 둘 다 공기회피인데. 3번, A가 심각한 정도의 지방간을 지닌 것에 해당한다면 지방이 쌓이지 않은 간을 검사한 영상보다는 A의 간을 검사한 영상이 초음파의 산란 강도가 더 약할 거래. 자, 산란 강도와 관련된 정보는 참고로 여기로 잠깐 넘어가 주셔야 돼요. 아까 봤지? 지방의 산란 강도는 1로 매우 크다. 그러면 산란 강도가 더 강하겠죠. 하얗게 나오겠죠, 쉽게 말하자면. 말했니? 4번, A가 상복부 초음파를 받기 직전에 흡연을 했다면 흡연에서 공기로 인해 반사파가 증가하여 간을 정밀하게 검사하기 힘들겠구나. 4번이네. 흡연하면 공기가 들어가서 간 검사가 제대로 안 된다. 됐지? 자, 5번. B가 하복부 초음파 검사를 정밀하게 받고자 한다면 소변으로 인해 방광 내부에 도달하지 못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고 물을 오히려 마시라고 했었잖아. 그치? 이 차이점을 가지고 선지를 만든 거네.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대응상에서 선지를 만든다는 그 원칙을 기억할 것. 아주 간단한 문제였지. 보기 적용 치거든요. 그렇지 않냐? 이게 3점이 아니야. 참고로 이 문제 정도의 레벨이면 3점은 넘는 것 같아. 근데 답의 원리는 쉽게 나왔으니까. 자, 지문 전체를 바라보면서 정보들을 어떻게 컨트롤할까? 어떻게 나는 이런 정보들을 빨리 찾아서 선지에서 해결을 해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더 고민을 많이 해본다면,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했었어. 맨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얘기. 오케이? 이게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가를 절대 잊지 말 것. 두 번째,
그래서 읽고 나면 뭘 확인해야 될 것?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요약할 수 있을 것. 그렇게 해야 제대로 읽은 겁니다. 그게 안 잡히면 제대로 못 읽은 거야. 알겠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17번 건너뛸게요. 하도록 하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뒤쪽에 혹시 몰라서 하는 성경 몰곡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